안녕하세요. 저는 모비스 그룹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모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의 대호라고 합니다. 누브랜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업무 일을 했고 네이버의 라인프렌즈라는 곳에서 같이 한 5년 정도 오늘 있어서 카카오페이와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같은 업무지만 다른 영역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 합류하게 됐죠. 올해. 전반적으로는 오프라인에 있던 디자인들이나 작업물들이 온라인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 경험이라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고 그게 온라인 베이스로 흡수되는 흡수되는. 그런 과정의 한 해 아니었나?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업무에 치중된 그 채널이 그 SNS에 많이 노출되진 않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팀들이 이제는 어떻게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사용자들이랑 되게 이렇게 좀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과포화된 상태잖아요, 지금. 사용자들이 브랜드를 즐기는 방식이 심층적이고 다각화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새로 시작하는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소구할 수 있을까 하면 이야기를 좀 잘 전달하는 거, 정제되지 않더라도 좀 세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 업로드하는 컨텐츠들은 각자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모춘이 전개하는 브랜드 제작기는 저희 대표인 소호와 모춘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브랜딩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신입 디자이너 생존기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는 훈태기가 컨텐츠 기획이랑 편집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맡아서 자기의 컨텐츠를 조금 끌고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무 작업자가 동시에 컨텐츠도 제작하는 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같이 가니까. 예를 들어 뭐 디자인을 한다 했으면 디자인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찍을지까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서 업무를 할 때 양이 이제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찍고 나서 정리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네 하고 이제 기록물로 남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테크니컬하게 어떤 촬영과 편집과 자기 가진 자산을 보여주는 방법,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가벼워야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그냥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되게 솔직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이게-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약간 변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이라고 하면 너무 일상적이고 남 일하는 거 뭐 재밌다고 보냐 약간 이런 게 많은데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주로 저희 내부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과물을 보여줄 때는 이제 멋있는 혹은 의미를 잘 담아서 그걸 잘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영상을 보여줄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안에 그 내러티브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승전결로 전달해야지 그 이야기답게 전달될지를 고민하는데, 그런 곳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나 소설 같은 것들의 영감 많이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그 안에 이야기 흐름이 있으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 만들면서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거나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다 담게 되고, 일을 하는 개인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있는데 힘들어도 웃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슬픈 있다는 피에로? 거. 용량이 되게 커요. 영상 용량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도 막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도 좀 많이 힘이 든 부분이고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브랜드, 메시지, 그리고 모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에 다 그 메시지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소비자에 훨씬 가까운 요소인 것 같아요. 스몰워크 빅머니, 많은 일하는 분들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는데 개구져 보이는 어떤 캐릭터가 그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더 쉽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티비 시작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구독자분이 1만을 달성했는데, 그때 이제 못쟁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하면서도 저희 조금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자연스럽죠. 저희도 그렇고 못쟁이 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통해서 되게 소속감?
연대감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팬이긴 하지만은 같이 이제 성장하는 관계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브레인드킷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길을 찾아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좀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 다음 숙제가 아닐까라 생각을 또 해요. 교감이었어요. 모든 일들이 교감이 중요하긴 한데 이 친구여야만 돼라는 게 생기거든요. 어느 하나의 형체가 생기고 거기에 인격이 부여되니까 걔여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운동회 때 막 여러 아이들 달리잖아요. 그럼 아빠가 누구를 응원할까 봤을 때는 뒤처졌지만은 열심히 뛰고 있는 내 딸을 응원할 것 같은 거죠. 1, 2등이 아니라 아마도 브랜드 혹은 또 캐릭터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더 응원하고 좋아하고 교감이 있던 캐릭터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캐릭터라고 보는데, 그래서 브랜드가 됐든 캐릭터가 됐든 그렇게 교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게 가장 큰 앞으로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낸 적이 있었어요. 가장 자신 있는 제품은 이제 아삽 에즈솔레즈 파서블이 적혀있는 후드티인데 되게 레드오션에 있는 제품이잖아요. 후드티 어느 집에 가든 하나씩 다 있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해 봤을 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함께 담기고 그 메시지가 공감이 됐었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오베라벅스 하면은 아삽 후드티 이렇게 심볼이 돼서 아삽 후드도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산 거고 메시지가 저희 주력 상품이라고.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법을 그쵸. 앞으로 찾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너무 심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그랬는데 비대면으로 일하는 거를 같이 한번 실험해보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그걸 흔쾌히 받아줬고, 어찌 보면 광고라기보다는 저희 과정을 재밌게 봐주세요가 훨씬 강했던 프로젝트였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빈 부분을 놨죠. 캐릭터 개발과 패키지 개발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제작물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산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한 두세 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뭔가 소비자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작을 못할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몇 가지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만 비워놓자 해서 세계관을 같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했어요. 보충과 주연이 이제 전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세계관을 한번 여쭤봤는데 되게 재밌는 세계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못쟁이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베네핏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못쟁이 분들만 즐길 수 있게 설계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서로 시너지를 낸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웍이라고 표현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파트너 웍이라고 되게 이상적인 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베러웍스의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는 그 과정을 상세히 담으려고 하고, 인스타그램은 피드가 흘러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모베러웍스를 좀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야기란 게 특정한 그릇에 잘 담겨 있어야지 잘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라는 콜라병에 담겨 있어야 좀 맛있는 것 같고 와인은 또 와인잔에, 그런 것 같은데 팥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져서 전달 드려야지 보시는 분이 좀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실험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실험이 실패했을 때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실험에 더 집중된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게 됐든 혹은 다른 게 됐든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실험에 대해서 같이 저희와 멋쟁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아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력 상품 메시지예요. 저희는 이야기하는 팀이에요. 그런 걸 좀 강화하는 작업을 조금 내년에 TV를 더 심화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없을까?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사회에서 공예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맞아요. 너무나 재밌는 어떤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창작해내는 과정 자체가 멋있고 경이롭고 그리고 그거를 멍하니 보게 될 것 같은, 왜냐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치유가 약간 되는 느낌이 가끔 있거든요. 공예가 분들은 그런 특징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심도 있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 작가 정신이 진짜 뚜렷하게 보이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작품 만들 때 과정이 되게 면밀하게 다 나오는, 리스크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작업 방식에서 자기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일 수 있는 범위라면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작품이 잘 나오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어떤 미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같이 의견을 받아서 한다든지 혹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서 만들어준다든지 되게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작기 보고 싶어요. 만드는 과정들 자체로 너무 의미 있는 컨텐츠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는 자기 작품들을 선보일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저도 봤어요. 작품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져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더 감화가 다르잖아요. 감동의 범위가 너무 다른데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작업물들을 많이 내뿜는 팀으로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캔슬된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유튜브 혹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채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에서의 활동들은 긍정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조금 더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작품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들을 전달하는 루트를 그리고 채널을 찾아보시는 기회로 쓰면 어떠실지 생각을 합니다.